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로 올해로 결혼 생활 16년 차입니다. 아이들 둘을 키우며 다른 엄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 생활을 16년이나 함께 해왔지만 마음속에 많은 남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처럼 결혼 생활을 한 분들 중에 마음에 남은 일이 없는 주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가족들을 위해 애쓰다 보니 고통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또한 그랬었는데 결혼 초반부터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들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만 본인은 자식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러한 부모가 실제로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프면 자식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누군가에게 기대고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당신이 큰 소리 치던 것과는 다르게 아들을 고생시키고 계신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남편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지금은 어머니와 멀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제 결혼 때부터도 저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저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 해도 기쁨이 없는 상황입니다. 밀어붙였으니 결혼한 것인데 만약 남편이 중도에서 우유부단했으면 아마 결혼 못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니 결혼은 허락하셨는데 결혼한 후에도 한결같이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특히 아들을 저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한 걸 마치 큰 자비라도 베푼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결혼 후 10계명처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없는 틈을 타조에게 명령하듯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친정에서 어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부모 안부 묻고 서로 챙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르쳤었다.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은 기본이니 기본은 지켜야 한다. 기본은 지켜라는 말에 대해 저는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안부 묻는 것을 어떻게 해야 기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머니?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하니?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해서 내 시어머니 안부를 물어라고 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는 말인데 요즘 며느리들은 팀장이 되어서 제사나 시댁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던데. 나는 그렇지 않다. 미리 말하지만 전 국민 다 아는 팀장 철에는 며느리 내가 방문해서 김치도 달라고 하라 아들이 내가 만든 김치 말고는 잘 먹지 않는 걸 너도 알 거야? 네, 알겠어요, 어머님. 아, 당연한 거지만 말대꾸는 건 하지 마세요. 당신은 며느리이고 나는 시어머니니까 누구보다 당신이 자식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요.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시어머니께 말대꾸하는 일 없이 해야 해요. 차라리 제가 단톡방을 만들겠어요. 거기서 할 말이 있으면 해도 좋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줘. 이해했니? 아마 나처럼 배려해주는 시어머니는 없을 거야. 나는 내가 딸처럼 대하는 며느리가 되길 원해. 주말에는 꼭 시댁에 와서 시간을 보내도록 해. 휴일마다 매번 집이 멀고 그런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지 않을까요, 엄마? 내가 전에 말했던 거 기억 안 하니? 하면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단지 마음가짐이 필요할 뿐입니다. 말이나 하지 말고 내 의도대로 해. 국민이 하는 김장이라는 것도 좀 웃기고 안부는 뭔가라고 묻는 것도 본인 안부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아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다 보이는데도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어차피 무슨 일도 모르는 신부 시절이었고 시어머니에게 처음부터 잘해야 하는 일이니 점잖게 대답하고 넘어가야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그 일이 내 곤란한 시집살이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시어머니는 현재 요양원에 계시고 저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고 그 점에 대해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려면 우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즉 5년 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친정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친정어머니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와 당시 고3이던 남동생까지도 공부를 시키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시집에 갈 때 혹시 친정 아버지가 없다고 가셔서 남들보다 더 정성을 다해 결혼 준비를 도와주신 친정 어머니이십니다. 저와는 당연히 각별했고 남동생까지 결혼을 시킨 후 어머니는 한숨 돌리며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즐기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서는 경제활동을 하시느라 힘들었지만 저희 집이 아주 못 산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오래된 아파트도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도 상당한 양이 있었지만 돈을 들여야 할 일이 많아서 고민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엄마는 놀 수만은 없어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알바와 과외를 하면서 학비를 보태었고 동생이 군대에 갔을 때는 취업에 성공하여 대학 학비를 보태주고 남동생을 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며느리로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고 아들들을 미워하며 잘난 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형편도 좋고 잘 사는 줄만 알았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다. 남편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말하느냐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 말이야. 우리 어머니와 나는 실은 오랜 기간 함께 산 적은 없어. 중학교 때 어머니가 가출하신 적이 있었고 나는 대학에 진학한 후 아버지가 병이 있어 집으로 돌아오셨어. 사실 아버지는 사업하시면서 술을 많이 마셨고 어머니와 싸움도 자주 했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가출의 원인이 된 사람이었다는 얘기는 하지만 어머니도 집을 나가고 나서 나나 동생들에게 따로 연락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과 도련님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들어서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을 거야.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마음을 기댈 곳이 없었을 테니 말이야. 그런데 할머니가 나와 동생을 끝까지 챙겨주셔서 이렇게 사람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 엄마한테 그때 일에 대해 사과받은 적은 없어. 때때로 생각하면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말야. 그에게 들려주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넉넉지 않아도 저는 친정 식구들끼리 뭉쳐서 열심히 살았던 애틋한 기억이 있어. 그런 반면에 남편은 자신의 엄마와 그런 애착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저 또한 뒤늦게 아들이 결혼하면서 이런저런 간섭을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욕심을 내며 아들을 돌봐주는 것인가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편안하게 집을 나갔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일을 다 해결한 뒤에야 자식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는데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았어요. 부모라면 자녀에게 응해주어야 할 것들은 구독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 시어머니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식들에게 하나도 도와주지 않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정말 자식들에게 엄마로서 경제적 부분이나 사회경제에 대해 배워야 할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일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대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없고 남편은 결혼 전까지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했죠. 자식이 독립할 때까지 필요한 고정적인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일도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전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분이네요. 뭐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엄마에 대해 기대나 바라는 건 일절 없어 보였고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모든 중요한 사항은 저와 의논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의논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엄마와는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까지 거의 너는 너, 나는 나하고 자랐었답니다. 그런데도 제게는 마치 남편이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부족함 없이 자란 아들인 것처럼 엄청 아들 요새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러면 아들에게 미안해서 뭐 바라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와 남편이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기가 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분위기를 이용하는 분이셨어요. 며느리 도리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고 결혼했으니 자식이 부모에게 잘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도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편이 착하다는 것도 문제였고요. 남편은 자기가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다고 해서 똑같이 행동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기대나 바라는 것이 없었던 반면 시어머니는 때가 되면 요구하시는 것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등에는 당연히 용돈이나 선물은 기본으로 주는 것이고 어버이날에는 한 달 전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이 자식들에게 해외여행을 선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도 그런 효도를 받아볼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한 달이나 남았으니 알아서 예약해 줄 거라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일본 여행을 가보고 싶네요. 네, 일본 여행이요. 어버이날에는 그냥 가족끼리 식사를 하려 했는데 갑자기 여행이라니요. 요즘은 집 때문에 돈을 모으느라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시죠? 남편은 제안을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바람을 솔직하게 표현하셨어요. 남편이 전화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나도 실시간으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모자란 대화를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도 결국 어머니이기에 어버이날에 바라는 것이 있겠지요.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어머니이기에 기념일도 챙기고 생신도 챙긴다는 도리를 다 지켜왔지만 그런 대화를 듣고 나도 모르게 표정이 찡그려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실망스러운 일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아이를 낳은 뒤 손주들이 예쁘다고 말만 하고 어떤 것이라도 돈을 쓰지 않는 삶을 선택하신 분이어서 서운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저 또한 살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다 싶으면 제가 할 말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안 그래도 눈에 거슬리는 며느리가 더 싫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결혼 7년 차에 우리 부부가 처음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때였는데 그동안 맞벌이하면서 힘들게 번 돈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시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도 시동생도 모두 자기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를 했는데 어머니가 난데없이 우리 부부를 부르니 황당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기훈이 결혼하려는데 내가 돕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영 마비됐어요. 너희들은 새 아파트 대출을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 알아보니 분양할 때보다 크게 올라가 있다며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으면서도 자식의 결혼비도 갚으려고 남겼다던데. 혹시 약 5천만 원 정도는 기훈이 결혼할 때 도와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건 우리에게 도와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수준도 아니라 거의 내놔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웃긴 것은 그 순간 남편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기 동생이 결혼하는데 돈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몇천만 원 정도를 보태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부모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의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도 집값의 절반을 대출로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도련님을 보태주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는데 무리하고 도와주기 어려워요. 이미 퇴출하면서 5천만 원을 더 대출할 경우 이자는 어떻게 상승할까요? 그러므로 이미 빌린 돈을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집 담보를 걸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모르는 소리로 무리한 말을 하는 게 죄죠. 어머니의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실 건가요? 우리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그런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 좋을 텐데
어떤 것도 보태주기를 바라지 않지만 대출을 더해 아들의 결혼 비용을 감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부부의 능력을 넘어선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한 말을 듣고 어머니께서 독한 시선을 보이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누군가 들으면 내가 우리 아들보다 더 많이 벌어낸다고 생각할 거야? 내 아들이 너보다 더 벌어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내 아들이 벌 돈을 토대로 집을 사고 대출을 갚는 게 아닌 이유지. 내가 우리 아들을 대변하는 사람인가? 우리 영원이는 말이 없어도 왜 내가 그 자리에 대답을 대신하는 건가? 이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서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를 말리면서 제 편을 들어주어 망정인데 만약 거기서 남편이 신용을 했다면 이혼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머니, 그 말이 맞아요. 지금도 무리해가면서 집을 마련하는 건데 5천만 원이라니요. 저는 그 정도까지 감당 못해요. 이 사람과 맞벌이 하는 거라 그나마 집도 사는 거라고요. 그만하세요. 기훈이 결혼할 때는 우리 형편대로 보탤 거니까 오늘은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뭐야, 너희도 마누라 역할을 드는 거니? 이날 이때까지 내가 낳아주고 키워준 공을 아주 다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장남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쨌든 그 일로 인해 저와 어머니 사이가 더 멀어지고 남편도 제가 정신 차리라는 말을 듣더니 어머니에 대해요.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어가면서 이런 일, 그런 일이 많았지만 다 감내한 이유는 별것이 없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남편과 이혼한다는 것은 제게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고 남편은 전화로 아이들에게는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어머니와 부딪힐 때는 거의 제 편에서 입장을 대변했고 어머니가 선을 넘는다 싶을 때는 남편이 중재해 주었어요. 신혼 때는 남편도 살짝 오왕저왕하는 감이 없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아이들이 퇴원하면서 남편도 점점 변해 가더라고요. 어머니가 결혼 전에 하신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은 하나씩 재차 거르게 되었고 그것도 어머니를 서브레인지 제어 하게끔 했어요. 내공이 쌓이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막말하거나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는 것에도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요. 어머니는 저를 고분고분한 며느리로 보지 않고 아들에 대한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시동생이 결혼한 후에는 더 그랬어요. 동서와 시어머니가 제가 모르는 일로 틀어지게 되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장남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 보였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동안 아들을 계속 생각하며 매일 여러 차례 전화를 하시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휴일에도 무조건 시댁에 오라며 계속해서 요구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드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시기에 우리 친정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큰아들이 9살이 되던 해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초기 단계는 아니었지만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로 잘 관리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은 호락호락한 병이 아니었어요. 2년도 안 되어 재발하면서 이미 몸 전체에 전이가 발생한 상태였고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전이를 억제해야 했어요.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댁은 가까이 살았지만 친정은 1시간 이상 거리에 있어서 저는 애들을 돌보면서 자주 가기 어려웠습니다. 갑작스레 통증으로 상태가 나빠지는 일이 자주 생겨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는 빈도도 자주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동생이 번갈아 엄마를 돌봐야 했고 남편이 힘들어하는 제게 그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병원에 자주 가야 할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 집에서 모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당신도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장모님이 혼자 있지 않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 큰일이겠죠. 처남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장모님이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엄마는 제 집에 와서 산다는 게 좀 불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암 치료 중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모셔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거절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것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장모님은 사위인 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셨나 봐요.
당신이 장모님께 말씀하면서 저를 포함해 같이 살자고 한 거라고 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장모님도 수락하실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서 장모님이 여명 중이에요. 얼마 정도 남았는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함께 집에 모시는 게 맞지요. 그러면 처남도 들르기 쉬울 테니까 엄마를 설득해 볼게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엄마가 모신다는 소식을 듣면 당연히 싫어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걱정 마세요. 장모님이 오케이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건 이 일은 우리 엄마의 허락을 받을 일이 아니에요. 제 어머니한테 경황을 알리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담백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사실 엄마를 설득해서 모시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걱정은 따로였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친정어머님이 동대할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매듭을 풀고 어머니께 친정어머님의 건강 상태를 먼저 알려드리고 얼마 동안 함께 있을 계획을 먼저 밝히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남편의 말이 옳다고 하셨고 사위로서 딸네 집에 가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말대로 행동하니 결국 어머님도 허락하셨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때쯤에는 어머니의 주변 정리를 천천히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 댁에 식사를 하러 간 김의 남편이 친정어머님의 상태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와 친정엄마는 서너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동년배이십니다. 같이 나이를 먹고 가는 형편인데 어머니가 제가 이쁘진 않더라도 적어도 아플 때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우리 부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노발대발하시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고함부터 지르셨습니다.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장모님을 집에 모셔 이게 지금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아들이 있는 나도 감히 같이 살자는 말을 안 하는데 뭐 장모님을 모셔 어머니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뒷목까지 움켜쥐고 자리에 앉으셨다. 주저앉으셨습니다. 예미야. 내가 말 좀 해봐봐. 친정 엄마가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나 이론도 안 돼서 벌써 자식 신세 지려고 하는 거냐? 요즘 마음이 병이니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봐. 너희도 다 암 환자야. 막말로 내일 죽을 날 받아놓은 것도 아니면서 왜 너희들하고 같이 산다는 건데? 어머니가 싫어하실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런 강렬한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언성을 높이는 어머니에게 남편도 단호하게 말했고요. 어머니 허락받자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장모님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건지 생각을 안 하세요. 이 사람의 입장도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장모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는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싫어하실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화를 내실 줄은 몰랐네요. 죄송하지만 이미 애들의 아빠와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에요. 어머니도 알고 계셔야 할 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저는 모진 말을 하지 말아 주세요, 어머니. 부탁드릴게요. 우리 엄마가 살 아직 얼마 안 남으신 건 맞아요. 얼마나 더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자식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어머님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제 간곡한 부탁에도 어머님은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이 남의 집에서 대리싸움을 하는 모습을 결코 못 보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은 어머님께 차갑게 우리 의견을 다시 한번 전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님이 반대하신다 해도 괜찮아요. 어머님이 그러셨다는 것, 장모님이 그러시면 얼마나 속상하실지 알겠죠. 정리되는 대로 장모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어머님이 싫어하신다면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생각하려 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다독거리며
당분간은 장모님 케어하는 것에 집중하자고 했고, 그날 이후 급히 엄마 집을 정리하고 엄마를 집으로 모실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어서 공부방으로 사용하던 방을 엄마가 편히 쓸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남편에 대해 참모수에도 전화를 하시면서도 타박을 하셨다고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 않아도 명확히 알고 있었던 나는 듣지 않은 척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와 상대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어머니가 막무가내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장모님이 집에 오시면 함부로 막말은 못 하실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친정 엄마를 집으로 모시는 날이 왔는데요. 그날은 마침 엄마가 병원에 가는 날이기도 해서 남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미 엄마의 짐은 그동안 틈나는 대로 정리를 해놓은 상태였고 병원이 집에서 가깝다는 것도 참 다행이었어요. 엄마도 그날따라 피곤해 보이셔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에 들어가려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몇 번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쩔 수 없이 열쇠 수리공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 집안에서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와 남편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소리는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러한 일을 목격하고 싶지 않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창문을 병시중한 걸 방해하는 건 아닌가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친정엄마와 함께 요양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대답해야 문을 열어주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혼비백산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일단 이모부터 여세요. 지금 우리 장모님 몸도 안 좋으시다고요? 대체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내 손주한테 물어서 알았지.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니. 어쨌든 나는 내 장모를 절대 내가 모시는 꼴 못 봐. 어머니 알았으니까 일단 문부터 열어보세요. 일단 얼굴 보면서 얘기하시자고요. 집사람이랑 장모님 앞에서 제가 뭐가 돼요? 얼른 문 여세요. 제가 기분 나쁘고 황당한 것도 그렇지만 친정엄마는 얼굴이 거의 잿빛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남편이 뛰어들어가더니 시어머니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결심하여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원망의 말씀을 했었죠. 저는 이날까지 큰 병에 걸린 적도 없고 몸에 칼을 찔린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전 아프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친정 어머니를 돌보고 요양원에 넣으세요. 본인은 아프지 않을 것이라며 세뇨 마마의 표정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는 손쉽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상황에 충격을 받아 거의 저에게 지탱돼 계셨지만 시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남의 아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사돈이 내일 죽는다고 해도 그건 사돈이 감수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왜 항상 중심에 두어야 하나요? 내가 아플 때 아들네 집에 가고 싶다면 사돈은 딸이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히 싫겠지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돈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이해합니다. 애들만 듣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일단 오늘은 제가 힘들어서 좀 가도록 하죠. 천천히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엄마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에요. 괜찮으니까 빨리 들어가요. 저희는 우선 엄마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시어머니께서 엄마에게 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돈 내가 한 말 잊지 마세요. 내 아들은 귀한 아들입니다. 며느리를 내 족으로 맞아들이려 하지 말라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남편은 말 막지 않은 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 정도로 수준이 낮은 분이라고 생각할 줄 몰랐어요. 엄마, 우리 어머니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원래 입이 가본 분이에요. 시어머니가 간섭할 일 아니니까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하지만 엄마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시기만 하셨습니다. 아마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 더 제가 힘들 거라는 것을 아셨는지 다시 가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집에 데려다 드리고 잠시 후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시어머니에게 우리 집에 발걸음도 하지 말라며 단단히 일러놓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지만 저는 그 일로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고 가족 단톡방은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시어머니와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래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한 짓을 같이 봤던 터라 저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 편하게 모시려고 간병 휴직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못한 채 엄마는 석 달을 못 채우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다시 입원해야 했습니다. 얼마 못 가 가족들 품 안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정리하느라 한동안 정신없이 지내면서도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시어머니가 정말 밉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바쁘셨는지 엄마. 장례식 때는 부음을 표하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한다고 말했는데 신랑과 엄마가 나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생각나자마자 마음이 아프고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의 부모라는 자리에 서서 다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혀질 것 같았던 말들도 있었지만 친정의 행동은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에게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친정과 단절하면서 마음은 조금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휴직을 더 연장하게 되었고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던 참이었지만 남편은 한 달에 한두 번 자기 엄마를 보러 가곤 했어요. 그러던 중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 말인데 정신이 조금씩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의미죠? 당신의 어머니는 항상 명료하게 대화하는 분이었는데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실은 작년부터 가끔 느꼈던 건데 어머니가 가끔씩 기억력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어요. 오래된 일은 기억이 좋았는데 말이에요. 얼마 전 있던 일은 계속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더니 어떤 때는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경비실에서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옷에 용변이 묻은 적도 있거든. 어머니께서 요실금이라고 하시며 대변 팬티를 입으려 하시긴 했는데 나는 뭔가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니 예전부터 어머니가 깜빡깜빡하는 것 같은 말을 되풀이해 하시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잔소리로 생각했지만 그게 맞지 않을까 싶었어요. 혹시 당신 어머니가 치매인 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었으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당신 외할머니도 침하셨다며 유전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확실하게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으시게 해봐. 정말 이게 치매일까? 나도 설마 하긴 했는데 당신 말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알았어. 내가 다음 달에는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 그런데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전에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그 대화를 나눈 지 2주가 채 지나지도 않았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시동생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전화를 끊더니 급하게 어머니 댁에 가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심호일에는 신경을 끊으려 했는데 막상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져서 남편이 혼자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함께 집을 나섰던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 집으로 급히 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시모 집에 도착했을 때 도련님이 문 밖에서 마른 세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방에는 계셨지만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김에 일단 방으로 들어가 보라고 해서 너무 놀랄 일 없이 안심시키고 시동생은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그냥 집으로 뛰어들어가야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나는 코를 움켜쥘 정도로 놀랐다. 남편이 어머니 방문을 벌컥 열었더니 그야말로 들어본 적도 없던 광경이 나타났다. 어머니는 입고 있던 기저귀를 풀어헤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벽과 바닥에는 어머니의 기저귀에서 난 배설물의 자국이 흔적적으로 남아 있었다. 정말로 어머니가 벽에 대변을 칠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당황하여 고개를 돌리고 말았는데 남편은 나가달라고 시동생을 부르라고 했다. 너는 그냥 나가 있어. 여기는 내가 처리할 테니 이따가 어머니를 씻기는 것만 좀 도와줄래?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한데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차마 남편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고 시동생과 다 같이 의논을 하였는데요. 그제야 안 거지만 저가 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1년 동안 어머니의 치매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초기 단계가 아니라면 치매 환자를 집에서 가족들이 돌보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였고 시동생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치매 환자들은 보통 가족들이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도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요. 오늘과 같은 상황을 없애려면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요양원에 모시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죄송한데 도련님이 어머니를 못 모신다는데 제가 왜 그런지 우리 애들 아빠한테 들으신 대로 알아요. 아닙니다. 형수와 별개로 사실 치매 환자들은 집에서 못 모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최대한 가족들 모두가 편한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남편과 함께 시동생의 얼굴은 착잡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우려와 같이 어머니의 상태는 중증 치매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진행이 빠르다며 약을 먹기 시작해도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과 시동생은 고심 끝에 어머니를 치매 전문 요양원으로 맡기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짐 정리를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은 결코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던 사람인데 결국은 모순적인 행동을 하던 것을 보았나 보군요.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노인들은 치매에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들이 슬플 수도 있지만 저는 인광보나 작업자득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병원 방문도 어려웠기에 남편이 자주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편과 시동생이 번갈아가며 몇 번씩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림에서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카랑카랑 소리내며 놀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별세하면 며느리로서 장례를 치르고 그의 마지막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둘이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오히려 참 안 됐어요. 저야. 시모니까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지만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응어리가 많은데 결국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자식 노릇을 해야 하니 속이 말이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남편 옆에서 할도리는 같이 할 생각입니다. 대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생각보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든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면 그 입장을 모르는 거잖아요. 들으시면서 다소 불편하셨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소중한 조언도 다르게 듣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따뜻한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